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단원 사각형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각형을 한번 알아볼게요. 교과서는 92쪽, 93쪽, 수익책 66쪽과 67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요, 마름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름모, 한번 어떤 사각형을 마름모로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마름모라고 했습니다. 요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총 4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했고요. 요 마름이라는 건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식물 마름에서 모를 합쳐 만든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마름모의 성질은요, 일단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거고요. 두 번째,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도 같았습니다. 130도, 130도, 50도, 50도. 또 어떤 성질이 있었습니까? 네,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였습니다. 50도와 이웃한 각은 130도죠. 그리고 130도. 두 개를 합치면 180도. 역시 두 개를 합치면 180도입니다. 요것과 이웃한 각도는 50도, 50도 요거거든요. 요거 두 개 합치면 요것도 역시 180도고요. 요것도 이렇게 합치면 18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이은 선분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이등분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이렇게 이을 거예요. 이렇게 있고,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이렇게 이을 거예요. 이렇게 이었더니, 자, 이 두 선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고요, 정확히 반으로 나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요 길이와 요 길이 같고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사실도 우리가 직접 자로 재어서 지난 시간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3학년, 2학년, 4학년 때 배웠던 사각형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사각형을 알아볼까요? 이 책은 예쁜 집 사진들로 가득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이 집은 어떤 모양들로 만들었기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걸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각형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사각형과 관련된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직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보다 정사각형이 조금 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직사각형은 네 각만 직각이면 되는데, 정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더하기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것보다 요 정사각형이 되는 게 조금 더 어렵다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각형들을 살펴볼게요. 가, 나, 다, 라, 마, 바, 총 6가지의 사각형들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직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뭐다? 직각인 사각형을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 나, 다, 라, 마, 바 중에 직사각형은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요게 서로 네 각이 직각인 사각형. 일단 가는 직사각형 맞고요. 나는 직각이 없습니다. 다는 직각이 있나요? 그렇죠. 다는 이렇게 있어요. 역시 4개의 각이 직각이기 때문에 직사각형 맞습니다. 라는 직각이 없습니다. 마는 어때요? 마는 직각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직사각형 맞습니다. 바는 직각이 한 군데 있는데요, 여기와 여기는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 다, 마가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를 재어보고 성질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재어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쓱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한번 해봅시다. 자,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를 재어볼게요. 일단 각의 크기는 직각이었어요. 변의 길이는 자를 가지고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면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눈금 한 칸의 크기로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리고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요것도 요렇게 한 개, 요렇게 대각선 한 개, 요렇게 한 개, 요렇게 한 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이것도 역시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확인해 왔습니다. 정사각형은 어떤 것일까요?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각형을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약속했나요? 일단 네 각이 직각이고 더하기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가와 다와 마가 직사각형이었죠. 다시 말하면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가지고 자, 가, 다, 마에 더해가지고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겠죠. 근데 가는 네 변의 길이가 같지 않아서 탈락. 다는 어때요? 네 변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다, 마도 네 변의 길이가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같기 때문에 다, 마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면 모두 네 각이 네 칸이고 그리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다와 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를 재어보고 성질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다 재어봤습니다. 일단 네 각의 크기는 직각 90도고요. 네 변의 길이는 모두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비교해보고 같은 점을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게 같나요? 그렇죠. 네 각이 모두 직각입니다. 네 각이 모두 직각이에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다른 점은 뭘까요? 그렇죠. 다른 점은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고요.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만 같은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종이띠로 여러 가지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구름이 13에 보면 이렇게 생긴 종이띠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사각형 만들어 볼 거예요. 가의 종이띠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을 모두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 가의 종이띠의 특징은요. 길이가 어떻다? 길이가 똑같아요. 나는요. 두 개는 길이가 같고 두 개는 길이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가로 직접 종이띠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상상해가지고요. 요 길이가 똑같은 네 개의 종이띠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음속에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했죠. 그리고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으면 사다리꼴,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이라고 했습니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했죠. 우리가 배운 사각형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가를 가지고 우리 한번 사각형들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죠.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사각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가는 어떤 사각형이 될까요? 여기는 참고로 직각입니다. 직각. 일단
내각이 모두 직각이기 때문에 직사각형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변의 길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뭐다? 마름모예요. 요거를 두 개를 다 합친 사각형이 뭐예요? 내각도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사각형도 돼요. 자, 그리고 또 되는 게 또 있어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평행사변형도 되고요.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기 때문에 사다리꼴도 됩니다. 그래서 요 사각형은요.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모두 다 되는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각형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자, 일단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름모. 자, 그리고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죠. 이 변과 이 변은 서로 평행하고요. 요 변과 요 변은 서로 평행합니다. 평행한 변이 한 쌍 이상 있죠. 두 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꼴 되고요. 두 쌍이 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도 됩니다. 그래서 마름모, 사다리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각형 볼게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당연히 마름모 되고요. 평행한 변이 한 쌍 있죠. 이 변과 이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리고 이 변과 이 변이 서로 평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꼴도 되고 평행사변형도 됩니다. 첫 번째 사각형과 조금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각이 직각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각형은 직각이 없어요. 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일단 가의 종이띠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은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다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나의 종이띠로 만들어 볼게요. 나는 두 변의 길이는 같고 두 변의 길이는 다릅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르죠. 첫 번째, 참고로 요거는 직각, 수직이에요. 자, 일단 직각이 내각이 모두 직각이기 때문에 뭐다? 직사각형이고요.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하네요. 한 쌍 평행하고요. 두 쌍이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죠. 이 변과 이 변은 서로 평행하고요. 요 변과 요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둘 다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변과 이 변 역시 평행하고요. 요 변과 요 변도 서로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똑같네요. 이 변과 이 변, 이 변과 이 변이 서로 평행해요. 그래서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 두 개 됩니다. 자, 이거 볼까요? 이 변과 이 변, 이 변과 이 변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역시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 이 두 가지 사각형이 되네요.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나의 종이띠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 모두 뭐였나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었죠. 이렇게 직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해 볼게요. 가의 종이띠로는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요. 나의 종이띠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모두 만들 수 있었는데 마름모와 정사각형은 못 만들었어요. 나의 종이띠로는. 이유는 뭐다? 마름모와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하는데 나의 종이띠는 네 변의 길이가 같지 않죠. 그래서 절대로 마름모와 정사각형을 나의 종이띠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름모와 정사각형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사각형을 보고 표를 완성해 볼게요. 일단 사다리꼴, 마름모, 직사각형 있습니다. 자,
자, 일단 사다리꼴 찾아볼게요. 사다리꼴은 한 쌍의 변이라도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했죠. 자, 일단 요렇게 서로 평행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서로 두 쌍의 변이 평행하고요. 요렇게 두 쌍의 변이 평행합니다. 요렇게 역시 두 쌍의 변이 평행하고요. 요렇게 두 쌍의 변이 평행합니다. 그러면 한 쌍의 변이라도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했는데 다 평행하네요. 최소한 한 쌍은 다 평행하기 때문에 기호를 나타내면 가나 다라 마 다 됩니다. 이유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렇죠. 사다리꼴의 정의를 적어주면 돼요.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나다라마 나다라마. 요거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각형을 어떻게 불렀나요? 그렇죠. 평행 사변형이라고 불렀죠. 자, 이유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 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마름모 볼게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찾으면 되겠죠. 찾아보겠습니다. 자,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눈금의 수를 세면 돼요. 일단 가는 네 변의 길이 다르죠. 요거는 한 칸, 두 칸. 근데 요거는 보면은 한 칸, 두 칸이 아니에요.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요. 길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요렇게 한 칸, 두 칸 가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자로 재어서 비교해 보십시오. 자, 다 볼게요. 다는 요렇게 사각형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사각형 보세요. 여기도 사각형 보시고요. 사각형 나눠보면 요렇게 길이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을 중심으로요, 여러분들 한번 반으로 딱 접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히 접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요렇게 이 선을 중심으로 요렇게 한번 접어보세요. 그러면 역시 이것과 이것이 그대로 포개어진다는 거, 그대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네 변의 길이는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 볼게요. 라는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요거는 한 칸, 두 칸이에요. 네 변의 길이가 같지 않습니다. 마 볼게요.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네 변의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와 마가 마름모가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을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찾아볼게요. 가는 직각이 없어요. 나도 없어요. 다도 없습니다. 라가 있네요. 이렇게 직각이 4개 있고요. 나도 직각이 이렇게 4개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와 마가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렇죠. 네 각이 모두 직각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남았네요. 마지막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더하기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정사각형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정사각형은 밖에 없죠.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고 네 각도 모두 직각인 사각형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한 쌍의 변만 평행해도 사다리꼴이 있고요. 그리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었습니다. 네 각이 모두 직각이면 직사각형이었고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마름모. 요거 두 개를 섞으면 바로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뭐였어요? 그렇죠. 사각형의 끝판왕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선을 나눠가지고 한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사다리꼴이면 사다리꼴일까요? 그렇죠. 무조건 사다리꼴이 됩니다.
두 번째, 사다리꼴이면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마름모 어떨까요? 이것도 역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정사각형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평행사변형이면 무조건 사다리꼴 될까요? 그렇죠. 평행사변형은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사다리꼴은 한 쌍만 평행해도 사다리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평행사변형이면 사다리꼴 됩니다. 평행사변형이면 평행사변형 당연히 되겠죠?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이 무조건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각이 되면 되는데 직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직각이 아니어도 내 각이 직각이 아니어도 평행사변형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름모도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정사각형 역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사각형 볼게요. 직사각형이면 무조건 사다리꼴 될까요? 그렇죠. 직사각형은 무려 두 쌍의 변이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다리꼴 됩니다. 무조건 평행사변형 됩니다. 무조건 직사각형도 됩니다. 근데 마름모는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될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직사각형인데 거기에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가 될 거고요. 아니면 마름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역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정리할게요. 자, 마름모 볼게요. 마름모이면 무조건 사다리꼴 될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마름모는요, 두 쌍의 변이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마름모는 사다리꼴 되고요. 평행사변형도 무조건 됩니다. 근데 직사각형은 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될까요? 그렇죠. 마름모의 내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이면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내각이 직각이 아니어도 마름모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름모이면 무조건 마름모 되겠죠? 마름모이면 정사각형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사실은 맞아요. 근데 내각이 모두 직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정사각형, 우리 사각형의 끝판왕 볼게요. 정사각형이면 사다리꼴 될까요? 무조건 됩니다. 평행사변형 될까요? 무조건 됩니다. 직사각형 될까요? 무조건 됩니다. 마름모 될까요? 무조건 됩니다. 정사각형이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요, 사각형의 끝판왕은 정사각형입니다. 무조건 다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제일 겉에 사다리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림을 이해하는 방법은요, 평행사변형이면 무조건 사다리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사다리꼴이면 평행사변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사각형들은 어떤 사각형들이 있을까요? 평행사변형 안에 있는 사각형들은 여기 있습니다.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면 무조건 평행사변형 되고요. 무조건 사다리꼴 됩니다. 하지만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직사각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름모도 있습니다. 마름모는 무조건 평행사변형 되고요. 무조건 사다리꼴 됩니다. 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만나는 여기에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면 정사각형 들어옵니다. 정사각형이면 무조건 직사각형, 무조건 평행사변형, 무조건 사다리꼴, 무조건 마름모 다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사각형들의 관계를 훨씬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사각형 단원을 총 복습하는 복습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